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AI 기업들 재무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이렇게까지 걱정하는데 실적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다 이런 신중함이 좀 있었죠. 그리고 뭐 낙폭을 또 줄였는데 뭐 대형주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상태고 또 워낙 같은 재료 가지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빠지면은 좀 저점 매수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되게 많이 팔았고요. 뭐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런 거 팔았는데 중소형 업종은 또 순매수였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순매도 중소형주는 순매수 이렇게 좀 약간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이 적은 IT,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올라갔고 또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갈등 빚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수산물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반사이익 기대주로 좀 올라갔고 그 외에 이제 철강주나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것들도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엇갈렸는데 한국하고 대만이 하락한 순위로 치면 1, 2위였거든요. 대만이 더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어쨌든 대만하고 한국이 많이 빠졌구나. 그러면 AI 쪽에 대한 걱정이 오늘도 또 시장의 발목을 잡았구나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뭐 코스피 지수는 오늘 최근 들어서 보면 그 역V자, 그러니까 뭐 올라가다가 또 빠지고 해서 역V자가 됐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3,900 박스권, 기존에 이제 3,900에서 4,200 사이의 박스권이었잖아요. 오늘 그 하단까지 깨고 내려갔었는데 결국엔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건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저점을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저점 밑으로 내려가서 끝났잖아요, 종가가.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시장의 심리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거 똑같아요, 또. 예, 이렇게 몸통보다 꼬리가 길게 달리면 이틀 이내 급반등이 나오면 또 한동안 큰 사이클, 반등 사이클로 바뀌게 되는 거다. 그래서 뭐 이틀 이내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지 요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오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또 역시 빠졌다가 제법 하락했다가 61선에서 튕겨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8월과 9월의 61선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그 선에서 일단 빠지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여기서 지지되고 또는 그 근처에서 돌려섰으니 이번에도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일부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중에 아침에 한번 훅 하고 밀렸잖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밀어낼 때 저때 신용 관련된 물량들이 좀 털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매도는 이 시간대 나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아침에 밀리는 거 보면서 신용으로 투자했던 투자자들 일부가 이러다가 반대 매도 당하겠다. 그래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팔아야지 이렇게 자발적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좀 매도가 커진 거 아닌가, 양시장이.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물량이 낙폭을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물량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장주한테도 플러스로 돌렸잖아요. 사실 오늘 코스닥은 웬만하면 플러스로 끝났어야 됐거든요. 그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코스닥 하락 종목이 1330개 이상 나오는 날, 그 다음 날은 9번 중에 8번이 올라갔다고. 근데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는데 오늘 그게 걸린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불안정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오늘 낙폭을 줄였던 자리가 어느 자리였냐면 아침에 딱 그 자리에서 제가 공교롭게도 그때 글을 올렸는데 그 텔레그램 제 시황 글에 보내드린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캡처해서 보내드리면 아침에 코스닥의 ADR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이 65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65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올해는 그 성적까지 내려간 적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65 그 수준으로 빠진 게 어디냐면 작년도 12월 9일,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표결 무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막 커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60이 찍은 이후 그 근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큼 지금 혼란한 상황인가? 그럼 이제 그런 걱정이죠.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논리만 가지고 갖다 붙이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아침에 작년도에 연말이나 봤던 그것도 우리나라 최악의 불확실성으로 놓였을 때 수준까지 빠졌고 그때 딱 찍히면서 그때 이제 튕겨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 내용 이제 보내드렸던 그 시점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이건 좀 심하잖아 하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매수가 붙으면서 낙폭은 그나마 좀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시장에 영향을 준 건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자들의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AI주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그 대형 빅테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내리는 거는 굉장히 용감한 걸로 또 금기시되는 걸로 여겨져 왔거든요. 근데 로스차일드 레드번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가 $500, 지금 주가 $493인데 아마존 지금 주가가 $220 정도인데 $250 별로 올라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아마존은 조금 높게 잡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매수할 필요 없다. 그냥 지켜봐라 이런 거죠. 근거로는 AI 투자하는데 성과가 아직 없지 않냐. $1당 현재 가치 창출하는 건 20센트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비슷하게 창출하든가 그 이상 벌어야 되는데 $1 투자해서 20센트 벌 거면 뭐하러 투자를 하냐 이거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현금이나 남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면 매출 자체는 커지긴 하지만 그 AI 투자하면서 그 데이터 센터 이런 거 감가상각 문제 커지기 때문에 수익성은 약할 거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 대비 이익은 늘지 않는다. 기업은 이익이 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본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구글 CEO가 이제 AI 버블이 붕괴되면 모든 기업 타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건 사실 약간 자기 회사 자랑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예, 우리, 다른 데는 다 돈 빌려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서로 투자하기, 그러니까 오픈 AI하고 엔비디아가 오픈 AI 지분 투자하면 오픈 AI가 그 돈을 가지고 또 엔비디아 칩을 사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돈 알아서 조달을 해. 우리는 현금도 많아. 이런 거를 뽐내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런 거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보여지는 거. 구글 CEO가 버블을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약간 반박하는 듯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피델리티에서는 이제 조정 일시적이다. 파티에서 너무 일찍 내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술 혁명인데, 이거 제가 잠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끝낸다고? 이건 아니지.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이제 알리안츠 같은 데서는 그 AI 잠재력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거품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승 여력이 컸지만 지금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올라갈 게 별로 없는데 여기서 추격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워낙 그 시장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풋옵션 같은 거, 그러니까 내려가면 수익 나는 파생 상품을 워낙 많이 걸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못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안정이 되겠어. 지금 당장은 어렵지.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외 쪽에서는 반박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직은 높은데 이제 자꾸 유명한 사람들이 뭔가 걱정스러운 메시지 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장이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좀 흔들리는 이유로 이거를 꼽는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틀 전인데 그 한국은행 총재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금리나 사이클인데 데이터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물가가 올라간다든가 부동산 지표가 올라간다든가 이러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언급으로 이해가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또 주식시장은 빠지고 그래서 이런 점들도 투자자들이 이번 주 들어서 쉽게 매수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뭐 호재가 있어야 매수하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된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크론 5% 정도 빠진 날 감안해 보면 선전한 건데 마이크론 제법 많이 빠진 거 감안해 보면 선전한 건데 21선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21선 근처에서 이탈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아예 그냥 21선 저 멀찌감치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깨질 수는 있는데 곧바로 복원이 안 되면 굉장히 버거운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여기서 이제 곧바로 좀 회복이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같은 이것도 되게 많이 흘러내렸던 종목인데 25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거의 근처. 근데 긍정적인 뉴스. 그러니까 뭐 공장이 지금 풀 가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다라는 거는 매출이 엄청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급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푸드, 그러니까 바다 수산물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다. 이제 저게 우리나라 수산물을 산다라는 거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투자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자꾸 이 뉴스를 설명드리는 게 이게 이 뉴스가 좋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뭐 외환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영향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또는 오히려 이제 중국이 자기 편 만들려고 한국을 더 잘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갔는데 이제 차 부품주는 나름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긴 하죠. 이제 61선 이게 이제 계속 지지가 되고 있던 그러니까 그 지지라기보다는 그 근처 전후에서 지켜내면 또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조금 오늘 지지되는 모습이 나와서 이것도 한번 주목은 해봤습니다. 대형주들은 오늘 탑10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했는데 많이 빠진 건 현대중공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낙폭이 1%대긴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에 비하면 나름대로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오늘 제약바이오, 로봇주, 그러니까 ABL 바이오 이런 종들이 올라갈 때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자신감이 있을 때 올라가는 종목보다 제약 이런 거 올라갈 때는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보여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1조 2,500억 원인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비율이 그 11월 들어서 최대였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적어서 순매도가 늘어난 게 아니라 매도 자체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제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근데 매수가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매수가 너무 적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적어서 좀 세게 들어와야 되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한시 기준으로 볼 때, 한시 이전에, 아이고, 제가 오타 났네요. 그 1조 2천억을 팔았거든요. 저 1조 1천억 원. 예, 한시 전에 저 1조 1천억 원을 팔았는데, 한시 이후에는 1,500억 밖에 매도가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시 이전의 매도가 1조 1천억 원이었고, 한시 이후에 1,500억이었다. 이러면은, 한시 때까지가 외국인들 칠 건 다 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 물량은 이걸로 정점 지나간 건가 또 단기로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가 한시 이후에는 1,500억 원밖에 안 나. 이게 뭐 2시간 반 동안 1,500억 원이면 별로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매매한 종목 이제 뭐가 있었나도 살펴보니까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오늘 이 와중에 안 팔아야 되는데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6,600억 원 정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우선주까지 합치면 6,700억 정도. 예, 이제 근데 6,700억이면 전체 매도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비중이 되게 높은 거긴 한데 다른 업종도 좀 많이 팔긴 했다. 두 종목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팔았구나.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오늘은 뭐 반도체 이외에도 대형주 고르게 좀 퍼졌다라는 점은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웬만하면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기관은 그 물량을 일부는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그러니까 IT 종목들을 그대로 받아내는 매도에 비해서는 약하긴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융주. 예, 이런 것들을 좀 받는 금융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 이런 것들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별로 없었어요. 예, 오늘 뭐 알테오젠, 레인보우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 이용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정리했는데 매수 쪽은 특별하게 어떤 업종이 이제 퍼져 있다, 이 업종을 고르게 뿌려샀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 이건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딱히 어떤 업종별 특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수 쪽에 반도체주를 좀 뿌려 사는 느낌이 있긴 했거든요. 네, 뿌려 사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이게 종목 비율이 많이 뿌려 살 때는 절반 이상 쭉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 업종을 고르게 담았다라기보다 그냥 로봇주 약간, 반도체 약간 이렇게 선별적으로 좀 담았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요약해보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치 상회할 거예요. 예, 예상치 상회한다고 보는데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느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한 640억 달러 정도까지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는 그거 이하인데 내심 그래도 640억 달러 정도로 제시해주면 좋아할 텐데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나오는 수치. 그다음에 지금 주식, 금, 비트코인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투자 자산이 다 빠지는 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뭐 금방 올라가는 건 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지금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는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던 투자자들, 특히 여기에 레버리지 써가지고 자금 집행했던 투자자들은 다른 자산 팔아가지고 이거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 파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행인 건 오늘 100포인트 빠졌는데 낙폭을 줄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들이 박스권은 어떻게든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간 상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꼬리 길게 달리고 이틀 이내 큰 상승 한 번만 나와주면 또 완전히 또 한동안은 또 큰 상승 사이클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900 절대 지지돼야 되고, 뭐 이틀 이내 좀 큰 상승이 나와줘야 되고 이런 구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상징적인 종목인데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틀 정도 안에 21선 곧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또 시간이 걸리는 쪽으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1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과 그 다음 실적 사이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 4월에 트럼프가 그 난리를 쳤을 때 그때도 주가는 사이클 사이에 올랐어요. 그 급락이 나오고도 결국엔 다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예상치를 넘길 거고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은 나와도 결국에는 주가는 또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그렇게 보는 시각 이면에는 뭐냐면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건데 그 예전에 넷스케이프 때 그 지수 움직임하고 지금 챗 GPT 이후에 지수 움직임하고 되게 비슷하다. 근데 그때 올라갔던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한 5년 올라갔는데 이제 겨우 뭐 3년 차라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단기적인 것과 중기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웬만하면 뭐 시황 얘기에서 이제 뭐 이런 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단기로는 되게 힘들 것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장세가 쉽게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타생상품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수익이 납니다. 이럴 때 위아래로 코스피 지수가 막 10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아무리 4,000포인트대에서 100포인트라고 하면 예전보다는 비율이 적다 하더라도 2% 넘게 하루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저점과 고점 차이가 거의 3% 되고 그러면 옵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최대한으로 즐기려고 할 거예요. 뉴스 하나 던지면 시장이 쭉 빠지니까 또 빠졌다가 갑자기 또 급반등도 나오니까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최대한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온갖 인사들의 뉴스 끄집어내가지고 시장을 흔들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거고 재수 없으면 FOMC 때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반대로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AI 같은 이런 그 신기술은 아까 뭐 거기서 나온 듯이 한 세대에 한 번 만날까 말까는 빅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해먹어야지 이걸 그냥 몇 년 해먹고 끝낸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차트 하나를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는데 과거 어떤 버블을 만들 때에서 그 기간은 대부분 다 이거보다는 길었었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해먹으려면 제대로 해먹는다. 이 뭐 몇 년 해먹다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파생 쪽 이런 변동성으로 해먹는 쪽에서 계속 활기칠 거라서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요 고비 넘기면 결국엔 다시 또 가던 길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변동 속에서 계좌가 녹아버리면 나중에 좋을 때 포트폴리오 이상하게 구성되어 있으면은 지수는 회복되는데 내 주가는 안 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드리지만 이럴 때는 종목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이 변동성 이용해서 물량 잘 잡아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나가는 게 그런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뭐 늘 부탁드리지만 꼭 좀 구독하기 좀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